알게 되면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되면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 공부의 이치. 대학 1학년인 김석범 군에게 수학 공부가 그랬다. 그런 석범 군에게도 수학을 처음 접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기만 했다. 하지만 수학의 단원별 연관성을 따라가며 공부를 하다 보니 개념은 다져지고 그 개념의 흐름도 파악이 되면서 결국 자신만의 수학 공부법을 찾게 되었다. 흐름이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혹시 뭔가 중간에 빠뜨린 게 있더라도 이제 앞뒤 내용을 다 알다 보니까 앞뒤 내용만 좀 기억을 하면은 사이에 뭘 내가 까먹었구나 이런 게 다 생각이 잘 나게 되더라고요. 개념의 흐름을 파악하는 공부법으로 내신과 수능 모두 1등급을 받은 석범 군의 특별한 수학 공부법을 공개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어렵고 지긋지긋한 수학 공부는 안 하겠지 싶었겠지만 오히려 대학에 와서 더욱 수학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석범 군. 단순히 잘해서가 아니라 수학이 가진 학문적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다는 석범 군. 그래서 전공 역시 수학교육과로 선택을 했다. 원래부터 좀 수학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수학적인 뭐 배우고 또 남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해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나름대로 흐름 같은 게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 혼자서 이런 흐름을 캐치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좀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수학에 대한 재미도 좀 더 붙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꾸 개념을 까먹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흐름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석범 군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교과서. 흔히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석범 군의 경우는 달랐다. 교과서 하는 게 실제로 수업용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원 같은 거를 배치를 할 때 마구잡이로 배치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단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수학2에서 1단원이 집합과 명제고 2단원이 함수고 3단원이 수열이잖아요. 왜 함수를 집합과 명제 뒤에다 뒀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함수를 배우면은 함수가 두 집합을 서로 대응시키는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을 먼저 배우고 좀 더 나아간 함수를 배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이제 수열을 왜 함수 뒤에다 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수열을 생각해보면은 1, 2, 3일 때 뭐 몇이다 이런 거니까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열도 함수의 한 종류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수 뒤에 수열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연결고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수학을 배울 때 항상 교과서를 먼저 보고 이렇게 수학의 기본적인 흐름,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고등학교 이과 수학 과정은 순서대로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순으로 총 6개. 하지만 이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니 석범 군은 뭔가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교과서 흐름들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단원을 차라리 이 단원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이 둘의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제 단원들을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새로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이 흐름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더 복습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단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교과서의 흐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단원 간의 연결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석범 군. 결국 연관성 있는 단원들을 묶어 복습하는 방법을 찾았다. 저는 크게 5개로 나눴어요. 일단 확률과 통계는 그 자체로 너무 연관성이 강하고 해가지고 일단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냅뒀고 나머지 이제 5과목들을 4단원으로 쪼갰는데 석범 군은 기존의 총 6과목을 연관성 있는 단원들끼리 나누고 다시 5개의 과목으로 정리해 자신만의 목차를 만들었다.
집합과 함수가 연관이 돼 있고 이제 함수와 수열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세 개를 묶어서 함수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 한 번에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는 먼저 지수와 로그를 먼저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확장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 때는 본인이 생각한 개념의 흐름과 단원의 연관성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했다. 또 두 번째 단원명 같은 경우에는 기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소단원을 순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은 삼수선의 정의를 배우고 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배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차라리 각을 한 번에 배우고 나서 각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걸 구하는 방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순서가 더 흐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먼저 각 세 종류,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먼저 소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삼수선의 정리를 소개하고 정사형을 집어넣었어요. 소단원 역시 자신이 생각한 흐름에 맞춰 순서를 바꾸었는데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흐름대로 순서를 정리하면 개념의 흐름을 확실히 다질 수 있다. 목차를 만들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목차를 합치기도 하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빼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목차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벡터의 경우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가 연산 및 내적 등의 방법이 같기 때문에 두 부분을 한 단원으로 만들었다. 또 미적분을 만들 때는 함수의 극한 속에 수열의 극한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은 제외했다. 이런 식으로 교과목 하나하나 제가 짠 거마다 안에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이 목차만 보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복습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생겨가지고 까먹지도 않고 설사 까먹더라고 하더라도 흐름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금방 기억하기 쉽더라고요. 단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과서의 전체의 개념을 이해한 뒤 복습을 위해 자신만의 흐름에 맞게 연관성을 찾아 목차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처음 뭐 예습의 단계라든지 수학을 내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어 라고 했을 때 적용 가능한 어떤 공부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교과서의 흐름대로 내용 구성을 갖다가 제대로 해보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나중에 이제 어떤 수학적인 좀 원리라든지 이런 흐름 같은 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다보고 싶다. 수학을 어느 정도 다 했다면 대수적인 파트 아니면 해석적인 파트 아니면 기하적인 파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 복습용으로 재구성했을 때는 그 수학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냥 개념 익히기용이고 문제풀이는 따로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교과서가 왜 문제풀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냐면 너무 문제가 쉬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게 이제 교과서나 결국에는 뭐 수능 문제나 결국 목표는 이제 너가 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 방식 그대로 따와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14년 수능 19번인데 이게 되게 보면은 되게 문제도 길고 도형 문제인데 그림도 안 줘가지고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 잘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조건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 주고 있냐면 축에 접한다. 그리고 평면이랑 잘린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그리고 축에 잘린 길이가 얼마다.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정보들을 어떻게 놓고 방정식을 나가지고 풀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문제를 보니까 이게 결국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확인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 193쪽을 보면은 구가 어떤 평면에 접할 때 방정식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또 축에 접할 때 방정식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두 축에 동시에 접할 테니까 그런 방정식을 하나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어떤 평면과 잘린 부분의 넓이가 뭐냐 이거에 대한 건데 뭐 191페이지의 문제 3번이라던가 뭐 196페이지의 문제 15번 같은 거를 보면은 구가 있는데 어떤 평면으로 잘랐더니 원이 나왔다. 이때 넓이가 얼마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원이나 구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의 어떤 내용들 안에 흐름을 잘 공부했으면
나중에 수능 문제라든지 다른 모의고사 문제도 읽으면서 아 내가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웠었지 하면서 복습하면서 연습했던 것들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먼저 문제의 조건들을 파악한 후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통해 파악된 흐름을 적용하여 풀도록 한다. 이 공부가 다 끝난 친구들 중에 특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요. 수학 공부 시간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는 많이 접해봐서 뭔가는 많이 아는데 연결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흐름이 다 분절돼 있다는 얘기죠. 교과서 흐름대로 한번 마인드 맵처럼 구성하듯이 교과서의 내용을 갖다가 총정리 한번 해봐라 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석범군의 흐름 공부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교과서 목차를 따라 수학의 기본적인 흐름과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복습할 때 자신이 생각한 단원 연관성과 개념의 흐름에 따라 자신만의 목차를 재구성하여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조건과 교과서의 연관성을 파악한 후 조건별로 개념을 적용하여 푼다. 이렇게 목차를 재구성하는 공부법은 개념을 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석범군은 오랜만에 모교를 다시 찾았다. 바로 자신의 수학 공부법을 멘토링해주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너희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멘토링 지원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3 학생들. 그래서인지 표정들이 사뭇 진지하다. 없는 시간을 쪼개 멘토링을 하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하기에 멘티 선정에 신중해 줄 수밖에 없다. 엔수 친구, 이형철 친구, 장다희 친구, 김철 친구, 이경륜 친구. 문제는 뭘로 풀어요? 하루에 몇 문제 정도 풀어요? 평소에 좀 어려운 거 풀 때는 괜찮아요? 그럼 교과서는 어느 정도 풀어요? 그럼 헷갈리는 개념을 먼저 어떻게 찾아요? 석범군은 멘티 신청서를 꼼꼼히 살피며 한 명 한 명 질문을 하면서 체크를 한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다시 좀 혼자 생각을 해보고 멘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고3 학생들이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이는 석범군. 일단 자신의 공부법으로 단기간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멘티로 선정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개념이 다 돼야지 이제 스스로 연관도 시키고 이제 다 순서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좀 그런 게 충분히 준비가 된 지금 3학년 친구들한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하고 싶은데 질문하거나 이제 고민한 걸 보니까 다들 고민도 비슷하고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 방향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네요. 개념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석범군의 수학 공부법.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멘티를 결정한 모양이다. 고민 끝에 선정된 멘티와의 멘토링. 웃음소리가 나는 걸 보니 그새 친해진 것 같은데. 양서고등학교 3학년 나인숙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학과 시험을 볼 때마다 부족한 시간이 문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개념도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형한테 문제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문제 풀 때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는 어떻게 했었는데? 킬러 문제들,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제 위주로 풀고 모의고사 틀렸던 거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틀렸던 거 대충 알 거 아니야? 다 알죠. 알지? 그거 삼각함수 최대값, 최소값인가 최대값 구하는 거 y좌표 다 구해놓고 이게 못 풀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합성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생각 어렵게 했구나. 너무 어렵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야, 그럼 네가 지금 문제 풀 때 그런 거잖아. 막 풀다가 중간에 뭔가
이 부분에서 뭘 써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에 미분양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딱 생각이 안 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게 있는 거야. 그 개념이 확고하게 잡혀있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이제 바로바로 조건이나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거든. 혹시 교과서 많이 봤어? 아니요. 2학년 때 내신할 때 빼고는 대신할 때 빼고는? 네, 지금은 수업에서 교과서 안 쓰지. 안 쓰죠. 이게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쓴다. 그래서 그거 이제 예시도 주고 뭐 어떤 함수에 대해서 뭐 어떤 집합에 대해서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조건을 주거나 앞에다가 이걸 주고 모일 때 어떻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체크가 제대로 되고 각각의 그 정리라든지 성질들이 어떤 상황일지 때 될지 그게 파악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로바로 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을 볼 때 좀 제대로 그러니까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세세하게 다 보고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나 20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 하나 가지고 별걸 다 물어보거든. 이계도가 연속이 함수 딱 하나 줬는데 여기서 무슨 변곡점도 물어보고 최대치에서도 물어보고 그게 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거 물어봤잖아. 그냥 하나 가지고 막 여러 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잘 생각해보면 결국 다 교과서 설명문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문제가 아니어도 앞에 뭐 증명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얘를 이끌어 나가고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지고 다음 걸 만드느냐 이걸만 제대로 파악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 교과서에 일단 처음부터 막 어떤 개념 설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뭐다라는 걸 암시를 주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요. 그 설명에 대한 예제, 그 다음에 유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발전적인 문제도 살을 분해해 보면 그런 요소들이 다 문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갖다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떠한 뭐 옷을 받고 입더라도 이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빠른 거고 그리고 문제 해결력도 덩달아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념 네가 한번 정리는 다시 한번 할 거 아니야. 중간에 뭐 까먹은 것도 있을 거고 좀 헷갈리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때 뭐 다른 책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교과서 보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근데 보는데 너 지금 어차피 전체적으로 몇 번을 돌려본 거잖아. 굳이 이걸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교과서 단원인데 생각보다 이게 단원끼리 섞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이런 거를 개념 정리를 한 번에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좀 걔네들끼리 좀 연관 짓는 게 더 쉽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거든. 헷갈리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첫 단원을 이제 목차를 살펴보며 목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석범군.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부에 맞춰 자신만의 목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가지고 일부러 평면 벡터의 활용 같은 느낌을 풍는 운동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만의 이제 목차, 교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야. 숙제. 그날 오후 멘토링이 끝나자마자 석범군이 알려준 방법대로 목차를 정리해보는 인수군. 자신만의 목차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과 목차를 번갈아가며 나름 순서를 잡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하지만 내용도 많고 아직 확실치 않은 개념이 있어 흐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분 하나만 하는데도 수투에서도 내용을 찾아와야 되고 미연, 미투 다 알아봐야 되고 이게 되게 여러 군데서 찾아봐야 되니까 그게 되게 좀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요. 2차 멘토링이 약속된 날 석범군은 만나자마자 과제 먼저 확인하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거 해왔어? 근데 학원 목차는 정해왔는데요. 일단 미분을 하려면 일단 먼저 함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처음은 함수로 했고요. 그냥 함수 종류 한 번에 다 하고. 멘티 인수군이 정리한 목차를 꼼꼼히 살피는 멘토 석범군. 목차만 봐도 제대로 흐름을 파악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평균 변화율에 극한까지의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려면 극한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이제 자세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지. 너가 아까 말한 게 그게 딱 내 의도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뭔지 내가 순서를 배열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얘가 어떤 애들이랑 연관이 있었는지 다 생각을 하게 돼.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개념 복습하거나 하는 게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일단 목차만 정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혼자 할 때는 이 목차 안을 더 세부화해가지고 내용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너가 소단원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중단원까지는 너가 이렇게 나름대로 배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소단원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너가 3학년이고 어느 정도 개념 다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구가 좀 많은 것들 있지. 미적분 같은 건 도구가 별로 없잖아. 근데 기백 같은 건 도구가 되게 많다 보니까 도구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안에 작은 단원들을 정리할 이제 복습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좀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건 직접적으로 좀 문제풀이랑 관련이 되는 거거든. 그럼 30번 풀었잖아. 한번 네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문제풀이를 해보라는 말에 주저없이 설명을 해나가는 인수군.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막히기 시작하자 바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인수군 진땀이 난다. 아, 분명 풀었던 문제인데. 풀었던 문제지만 다음에 또 풀 수 없었던 것은 개념과 흐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간 문제네? 그럼 기하나 벡터 중에 하나겠다, 그치? 근데 벡터가 나와 있으니까 벡터 중에서도 공간 문제, 공간 벡터로 하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적이지, 내적. 이런 거 문제 풀 때 일단 옆에 써놨어. 내가 예를 들어 이건 내적 문제니까 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뭐 정사형도 있었고 뭐 성분도 있었고 분해도 있었지. 그럼 이 중에서 뭘 써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평소에 공부할 땐 다 해봤어. 왜 내가 평소에 다 해보라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문제 특징별로 이게 좋은 게 따로 있거든. 일단 평소에 풀 때 이거 다 이런 식으로 풀어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풀면서 이런 유형은 뭐 좌표가 낮고 이런 유형은 정사형이 낮고 이런 유형은 오히려 정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가 나름대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알겠니? 근데 저가 이제 고3이고 그치.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런 시기면 이제 문제풀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이 흐름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쯤에 슬슬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지금까지 막혔던 개념도 좀 보고 모르는 개념 있나 확인 좀 하고 뭐 아는 개념을 좀 어려운 것도 해보고 이럴 시기가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틀렸어. 그래서 너가 이 문제를 열심히 복습을 했어. 이러면 이제 이 문제는 잘 풀어.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개념을 쓰는 다른 문제는 못 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애들이 보통 틀린 문제 계속 틀린다고 하잖아. 문제를 복습한다고 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변 애들과 좀 연결을 다시 시켜주는 거야. 다 잘 어떤 상황에서 얘가 다시 나왔을 때 주변 애들과 그 연관을 생각하면서 다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흔히 말하는 킬러라고 하는 뭐 21번, 29번, 30번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보면 다들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가지고 문제 풀면서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될 게 문제를 보면 있잖아. 그 문제 안에 작은 나는 뭘 물어보고 있어 이런 게 있어. 네가 그런 것만 캐치해가지고 내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풀면 됐었고 또 두 번째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걸로 풀면 됐었고 이런 식으로 그것만 이제 네가 그 사이사이 흐름만 다 채워가지고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면은 다 문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30번 보면은 함수 하나 주고 있고 다른 함수를 줬던 걸 가지고 또 새로 정의하고 있지.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거 나중에 딱 교과서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적분과 미분의 관계하면서 얘 이런 거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애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G'X가 m 플러스 절대값 fx.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고 했잖아. 이 극값을 이 gx를 극값을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듯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3분의 1 대입하면은 9 빼기 3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막 조건도 막 뭐 이것저것 주고 그러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처음으로 준 식들이 있잖아. 상황이나 이런 게 내가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관돼 있었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흐름대로만 착 따라가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뭐 21, 29, 30 이런 것도 굳이 막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것만 평소 연습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 다 그 흐름대로 풀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석범군의 고득점 문제풀이 방법은 첫째, 문제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찾고 두 번째로는 조건들을 해결할 교과서의 개념을 생각하도록 한다. 그 다음 개념을 조건에 하나하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흐름에 따라 문제를 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풀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 수학 같은 경우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까지 다 이게 적용이 되거든. 게다가 이게 수학 말고도 좀 내용들 사이에 좀 연관성이 큰 과목들 있잖아.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과학 같은 거, 뭐 사회나 과학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부 방법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지금까지 멘토링 분야를 수고했고 내가 지금까지 다 설명해 준 거 너가 나름대로 잘 너에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너 수학 공부도 뭐 다른 과목 공부든지 간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그래,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그치? 인수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문제 풀 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형이랑 멘토링 할 때 했던 것처럼 먼저 개념에 대해서 다 나만의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맞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냥 흐름에 맞게 개념을 하나하나 적용시키다 보면은 시간 문제, 그 부족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뭐가 문제니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약간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범군의 계획들도 수학 문제처럼 술술 풀리길 기대해 본다.